대한민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포탄이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포탄 지원으로 단독으로 유럽 전체의 포탄 소비량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경악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줄 신공법까지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운명을 소나기에 쥐게 된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밀문서 유출로 한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탄약을 공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무기 지원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이유가 뻘쭘해질 정도로 많은 양의 포탄을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우리 군의 포탄 비축량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군사물자를 지원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에서 얼마 전 입을 열었습니다. 24일 오전 진행된 국방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이 자료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뒤 지난 23일 올라온 한 기사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미국의 전시 비축 탄약을 대량으로 공급한 덕분에 우리 군의 탄약고가 텅텅 비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우리 군은 현재 충분한 포병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군사 대비 태세 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며 우리 군의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은 군사 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 보낸 포탄은 대략 40만 발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엄청난 양이지만 이전에 미국에 수출했던 포탄 10만 발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는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했었고 당시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이 아니냐는 주장을 부정하며 미국의 부족해진 포탄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한 수출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보도된 사실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 수출한 10만 발의 155mm 포탄도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미국으로 포탄을 수출하면서 포탄 표면을 사포로 문지르거나 페인트로 덧칠하여 155mm 포탄에 적힌 일련 번호를 지웠다고 합니다. 포탄의 일련 번호는 포탄이 어디에서 어느 날 생산됐는지, 비축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포탄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러한 일련 번호를 다 지웠다는 것은 미국으로 수출된 포탄이 비축용이 아닌 즉시 사용하기 위한 포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해진 포탄은 그 즉시 사용될 포탄이며 우크라이나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한 만일 우크라이나에서 포탄이 러시아군에 노획된다고 하더라도 일련 번호가 없어 한국에서 포탄을 지원 보냈다는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포탄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향했다는 소식에 포탄 비축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설사 수십만 발이 반출됐어도 대비태세에 지장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십만 발의 탄약이 해외로 반출됐는데도 국방부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탄약 제조업체 풍산의 막강한 탄약 생산 능력이 한국군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대이자 유일의 종합탄약 생산업체인 풍산은 정확한 생산량은 기밀 사항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평시 기준 저율 생산으로 연간 약 13에서 18만 발의 155mm 포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풍산의 생산 라인을 최대로 가동할 경우 최대 20만 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전체의 연간 포탄 생산량이 30만 발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무시한 생산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포탄 생산 능력에 기반하여 한국군의 탄약 비축량 중 155mm 포탄만 350만 발이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치열한 포격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1년 동안 소모한 155mm 포탄이 100만 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 동안 단독으로 지속할 수 있는 포탄을 비축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 CSIS의 부소장 빅터 차는 한국은 탄약 비축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이보다 더 많은 양의 포탄을 생산하여 비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포탄은 한번 생산해서 쌓아두면 끝나는 무기가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생산 후 일정 시간이 지났을 경우 폐기해야 하는 비축 기한이 있는 군수 물품이기에 비축량에 제한을 두고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양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이걸로도 모자라다고 생각했는지 대한민국의 탄약 생산 능력을 단숨에 몇 배로 늘려줄 새로운 생산 공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포탄의 형태를 살펴보면 비행 중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비행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앞뒤 뾰족한 유선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포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금형을 통해 찍어내는 프레스 노진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프레스 노진 공법으로 가공비와 소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금속 가열, 성형 후 윤활 공정 등 부수적인 공정이 추가되어 생산 공정이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수적인 공정을 줄여 생산 비용을 줄이는 공법인 로터리 스웨이징 공법을 155mm 포탄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며 도입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터리 스웨이징은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회전하는 금형기를 통해 소재를 균일한 형상으로 단조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법에 비해 생산 속도가 훨씬 높은 방식인데요. 기존 프레스 노진 공법이 16개의 공정을 거쳐야 했던 반면 로터리 스웨이징 공법은 단 3개 공정으로 축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정 단순화를 통해 생산과 공정 관리에 드는 비용을 비약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설비비가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하여 기숙련자도 작업이 용이하고 소재 절감 효과도 큽니다. 해외에서는 122mm 포탄 생산에 이미 쓰이고 있는 공법으로 국내에서는 이를 155mm 포탄 생산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국방기술품질원과 풍산기술팀에서 4분의 1로 축소한 K307 155mm 곡사포탄을 대상으로 로터리 스웨이징 공법을 테스트한 결과 충분히 생산성이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증명했었습니다. 이 새로운 공법의 실용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포탄 지원 거래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 진영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득을 보는 거래이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155mm 포탄 약 50만 발을 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이번 포탄 수출 계약은 사실 미 정부가 한국 포탄 제조업체 즉 풍산으로부터 새 포탄을 구매한 뒤 이를 우리 군으로 보내 포탄 빚을 갚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우리 군이 비축해두고 있던 포탄 중 폐기 기한이 다가오는 헌포탄들을 지원 보낸 대가로 미국의 돈으로 그만큼의 새 포탄을 생산하여 우리 군의 포탄 비축분을 다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실익면에서는 최상의 계약인데요. 내년 포탄을 폐기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육해 공군을 통틀어 폐기된 탄약은 총 1922만 4,373발로 무게만 1만 9,315톤에 달하며 폐기 비용으로 약 4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1,583억 원에 달하는 포탄의 구입 가격까지 따지면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가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번 미국과의 포탄 계약을 통해 포탄 관리 비용과 폐기 비용을 아끼면서 우리 군의 비축 물자를 순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미국으로 보낸 포탄 중 상당수가 과거 미군으로부터 사실상 공짜로 넘겨받았던 WRS-A탄이었다고 하는데요. WRS-A탄은 1974년 한반도 전시 상황에 대비하여 미군이 우리 군 탄약고에 대량으로 배치해두었던 비축 물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이 나면서 미군은 보관 유지 비용이 막대했던 WRS-A탄을 계속해서 유지할 이유가 사라져 버렸는데요. 2003년 WRS-A탄 처분 법안이 통과됐었으나 한국에 있는 50만 톤에 달하는 탄약을 본국으로 가져가거나 폐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이때 난감해하는 미군의 손을 내민 곳이 바로 우리 정부였습니다. 2008년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미국의 WRS-A탄을 대신 폐기해주는 대가로 정상품이었던 25만 톤의 탄약을 넘겨받고 덤으로 폐기 비용 2,700억까지 받아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폐기 탄약을 처분하는 데 든 돈은 단 500억 원에 불과했다고 하니 완전히 남는 장사를 한 것이었죠. 한국군의 놀라운 수완에 미국에서도 한국인들 참 독하다고 혀를 내둘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WRS-8탄을 오늘날 미국으로 보내 완전히 새로운 포탄으로 바꿔낸 것이죠. 마치 볏짚 더미를 실은 배를 이용해 하룻밤 만에 10만 발의 화살을 만들어냈던 제갈공명의 계책을 현대식으로 재현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포탄 수급으로 절절매고 있는 사이 한국 방산의 위상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무기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럽과 미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여러 악재들이 터지며 한국의 독보적인 방산 능력을 따라잡으려면 한 세월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방산 능력으로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